안녕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을 꼽으라면 항공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지금 대한항공도 상황이 힘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한항공이 한다는 유상증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듣거나 경험해 볼 이벤트예요. 회사가 자금이 모자라서 쇼미더머니 돈을 달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끌어오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대한항공의 상황이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받았거나 실직 상태가 된 일반인 김모 씨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아서 이 김모 씨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유상증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제 기업의 가계부인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하고, 해당 내용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는 왼쪽처럼 기업이 보유한 걸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있고요.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김모 씨는 월급을 300만 원을 받고 매달 2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무급 상태가 됐으니까 이 매출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생활비 등에 들어가는 지출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남는 돈은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모 씨가 원래 갖고 있던 돈, 모아둔 돈이 꽤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남은 돈,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김모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김모 씨의 돈, 자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불과했고, 부채인 남의 돈,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썼다던가 사채를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땡겨온 돈이 900만 원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월급이 사라지고 지출만 나가야 하는 상황이 정말 크리티컬하죠. 모아둔 돈도 없어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 돈은 100만 원에 남의 돈을 빌려온 것만 9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줄 기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남의 돈을 땡겨오기도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지금 대한항공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로나로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하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저기서 빌려뒀던 돈 때문에 금융비용, 남한테 이자로 지급하는 금융비용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대한항공은 이런 이익 마이너스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있는 대차 대조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100과 900으로 적어놨는데 실제로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까보면 부채 비율이 8,900%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남의 돈을 이미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이 빌렸던 돈 중에 올해 내로 갚아야 하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원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남한테 빌려온 돈에 원금을 못 갚는 상황을 여러분들 기사나 뉴스에서 보셨던 디폴트, 회사채 부도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올해 대한항공이 갚아야 하는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부채의 규모가 약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라고 해요. 따라서 대한항공은 어떻게든 지금 돈을 마련해 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이 경우에 대한항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첫 번째로 자산에 있는 얘네가 갖고 있는 토지나 좀 가치가 있는 투자 자산들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송현동 부지 등을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토지나 자산 매각만으로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선택한 방법이 자본을 늘리는 유상증자예요. 이 유상증자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다시 우리 김모 씨의 사례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김모 씨는 지금 이렇게 수입도 없고 지출만 계속 발생하고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올 데도 없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급하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상황만 버텨서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엄마한테 돈을 받아와서 내 돈인 것처럼 부채도 갚고 이자도 비용도 내고 일단 급한 지출을 쓰듯이, 대한항공도 시장에 있는 여러 참여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 돈인 것처럼 자본 계정에 추가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김모 씨가 엄마한테 두루뭉술하게 돈을 뜯어내듯이 대한항공이 여러분한테 그냥 일단 돈 줘봐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알아서 어련히 줄게요 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안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돈을 뜯어갈 때, 유상증자를 할 때는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원래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100명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명의 주주들은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주식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대한항공이 돈을 잘 벌고 주가가 오를수록 이 사람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대한항공에 돈을 납입해주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대가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한항공이 1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에 100명이던 주주가 약 180명이 되게 돼요. 근데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뽑아내는 전체 파이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번 유상증자 결정이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그전에는 100분의 1이었다면 앞으로 유상증자 이후에는 18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 몫이 너무 작아지니까 유상증자 하지 마 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자본을 늘리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이런 큰 돈을 마련할 구석이 없으니까요. 이런 지분 희석, 나의 몫이 작아지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상증자, 특히 이번 대한항공처럼 유상증자의 목적이 차입금 상환 또는 자금 조달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한다고 100% 좋지 않아 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차입금 상환 혹은 재무구조 개선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신사업 투자라던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돈을 땡겨오는 케이스라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유상증자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유상증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그 목적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커서 이번 대한항공 사례처럼 100명의 주주가 180명까지 늘어나는 케이스라면 해당 종목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상증자의 개념을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신 종목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얘네가 자금을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남의 돈을 빌려와서 부채처럼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받는 대신에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규모와 그리고 목적을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유상증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